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특강 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상해 임시정부 활동과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 의거의 후에 임시정부가 유랑에 들어간 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경임시정부부터 8.15 광복 때까지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대성공을 거두신 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제에게 매우 큰 심대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일제가 역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김구 선생님께 걸었어요. 60만 대양, 60만 앵인데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예컨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본 제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무후무한 거액의 거금을 건 것입니다. 정보만 제공해 주어도 60만 행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아주 활동하기가 어렵게 돼서 극비리의 변성명을 하시면서 중국인으로, 광동인으로 행세를 하시고 숨어 다니시면서 유랑을 하신 거예요. 이때 결국 1939년 기강에 도착을 해서 임시정부를 중경의 중화민국 임시수도에 정착하려고 어머니를 먼저 중경에 가시도록 했을 때 중경에서 39년에 백범 선생님을 그렇게 지성껏 어머니의 표상으로 돌봐주시던 광락원 여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0년 백범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중경에 도착을 하셨어요. 이때 임시정부는 백범이 사실상 이끌기는 했지만 제도적으로는 국무위원제라고 그래가지고 집단지도제의 형식을 갖고 있었어요. 도착해서 이제 큰 사업을 하려면은 임시정부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임시정부를 당시의 모든 국가 그리고 중화민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근대국가 체제대로 당, 정, 군 체계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당은 정당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피란 도중에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 독립운동 정당으로 한국국민당을 창당해서 이끌고 계셨어요. 조소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이청천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역시 민족주의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3당을 통합을 해서 큰 규모의 한국독립당, 통합한국독립당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정당 통합에 의한 단일 정당을 만든 것인데 아직 좌익 정당들, 좌파들은 통합을 못했지만 민족주의 정당들은 다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광복군을 만드셨어요. 1940년 9월 17일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이라고 하는 창설
대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중경에서 어떻게 광복군을 남우나라 땅에서 피란 수도에서 만들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백범 선생님의 지극한 애국 투지에 의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당시에 중국은 다른 건 다 너그럽게 해주어도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사 지휘권을 외국인에게 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군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상해의거 때 한번 장개석 총통과 회담을 한 적이 있을 때 이미 장교 훈련을 승낙받아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장 총통에게 신청을 했더니 승낙하는 그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밑에 있는 모든 장개석 그 참모들이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도와줄 생각도 실행할 생각도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자기네 총통이 그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한국 광복군을 또 한국 임시정부가 지휘하는 외국 군대를 임시 피란 수도에다가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중국 군 지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질 않으니까 또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제 어떤 그 정책을 취했는가 하니 먼저 장총독 승낙은 받은 거니까 먼저 한국 광복군을 창립을 하고 창군을 하고 그리고 거기 따라오는 체제로 주도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하와이 동포들이 보낸 4만 원의 자금을 비장해 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가릉 빈관이라고 하는 호텔